당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노력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님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고견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영상만 봐도요, 허주현 변호사님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낙선하거나 공천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서 격려하는, 위로하는 점심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래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한 건데요. 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보신 것처럼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이자 동지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제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해서 위로와 반성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권 전체가 반성하고 눈에 띄는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이 참석한 의원들의 입에서 쓴소리가 나온 거예요. 주로 이 최재형 의원과 이 서병수 의원을 중심으로 네. 대통령이 정책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항까지 하나하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네. 또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앞장섰던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윤핵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 인사들이 편가르기를 해서 분열시킨 것이 패배의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당에서 좀 소외되거나 거리가 있는 사람들도 끌어안으려는 어떤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느냐, 소통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윤 대통령이 독선이다, 불통이다 이렇게 비판해온 전 정부를 언급하면서 쓴소리도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쓴소리도 대통령 면전이었습니다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랬잖아요. 안진영 기자님, 이 자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찾는 목소리도 들렸다는데 누가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난 총선 이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었죠. 네. 근데 정작 이 자리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참석자들은 정말 한 위원장은 오지 않는 것인가라는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윤 대통령과 헤드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다선 의원은 네. 이런 자리엔 선거를 이끌었던 전 당대표가 와야 된다. 자신과 같던 비대위원들과 밥을 먹는 게 맞느냐라고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하. 사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어떤 크고 작은 마찰은 여러 차례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그랬죠.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뭘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거 기간에 하루 동안 2번이나 사퇴 의사를 밝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 일시도 구체적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총선을 9일 앞뒀던 지난 1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사를 밝힙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그 숫자의 유연화를 요청하면서 사퇴의 배수진을 친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어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의 기대와는 달리 2,000명 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 숫자가 결정됐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대국민 메시지였었죠.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다시 사퇴를 언급하면서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어허. 이때 대통령실의 반응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때 한동훈 위원장은 사퇴를 하지 않았고요.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마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사퇴 요구했는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저는 선민 후사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정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길입니다. 근데 당내에서 그래도 좀 위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거취에 대해 누가 얘기를 했죠? 뭐 다른 뭐 여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나타나는데요. 잠시만요.
의대 정원 2,000명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에 2번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갈등 국면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위원장과는 있었다.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제 부각돼서 총선 과정에 2번 정도의 네. 갈등이 있었잖아요. 윤환 갈등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봉합되는 장면을 2번 다 연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새로 언론에 나온 거는 사실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 2번 외에 또 한 번이 그렇죠, 그렇죠. 2번이 더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 4번이 되는 네.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건 모르는 거죠, 진짜. 그렇죠.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총선에 승리하지 못하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상당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총선 승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는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론이 너무 강하게 분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도 있었지만 의대 정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국민들이 정부에 좀 더 힘을 많이 실어줬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길어지면서 네. 피해가 환자들에게 오다 보니까 이제는 반반 정도로 완전히 갈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있었고 아마 그 얘기를 의대증원위원회를 요청하는 요소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에 뛰어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니까 야,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구나. 이거 좀 고려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반응은 노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사퇴를 안 했거든요. 안 했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뛰는 선거의 최전선에 있었던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라고 인식을 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결국은 갈등의 요소로 부각된 것 같고 그게 결국 오찬 초대에도 응하지 않은 요소로 작용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준으로 대통령께 한동훈 위원장이 더 보기 싫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더 보기 싫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 저의 예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을 꼽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에게 제대로 된 어떤 충성을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승리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 발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대통령은 공천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기반을 마련해 줬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무능해서 그런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걸로 저는 느껴져요. 당신 목숨 걸고 했는데 고생했다. 우리 저기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무슨 국힘 당원도 아니고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 자리를 달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아무 타이틀도 없지만은 그 고맙고 감사한 표시는 해야지. 뭐 그동안은 이제 고생했으니까 뭐 본인은 이제 뭐 정치계를 떠날지 뭐 그런 건 전 모르죠.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한번 통화하거나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서로 바빠가지고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서로 고생했지만은 그 소주 한잔 해야지 그래도. 근데 소주를 못 드시는데? 아니 나 혼자 먹어도 돼요. 옆에 있으면 되지. 그래요. 사실은 뭐 김은국 씨뿐 아니라 이 민주당 쪽에서도 많은 연예인분들이 선거 막 발로 뛰고 돕고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서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당대표 위치, 예를 들어 민주당이면 이재명 대표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으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그 선거에 같이 이렇게 노력하고 힘을 합쳤던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하고 고맙다고 표현하기가 사실 물리적으로는 벅찰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김은국 씨한테 조금 서운함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아마 이 점도 큰 이 대인배의 마음으로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감히 제가 한번 해봅니다.